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또 다른 금액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이효진의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1억 원이 넘는 전세 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위 작업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허위 전세 대출 사기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혼자 이제 자취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다가 어떤 역할만 해주면 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연락책들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체결할 건데 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인터넷에 이러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올리고 은행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좀 진행해주면 대출금을 얼마를 내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결국에는 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은 특히나 실형 구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대출금의 금액 자체가 억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대출금을 내어준 은행입니다. 은행이 이 대출금을 마련하게 된 그 기금의 바탕은 시민들의 금융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벌에 처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얼마큼 했는가가 감형에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이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당연히 허위 대출금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제가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드리고 납득을 시켰기 때문에 2심에 이르러서 가족분들도 사태의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결국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심에서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2개월 감형된 거 그렇게 별로 감형이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담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신용도 이미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도 어디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구글링을 통해서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마련하는 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금액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회복할 수 없었던, 즉 현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을 해야만 1개월이라도 감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2개월이 감형이 됐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그 전세 대출금을 내어줬던 은행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랬을 때 은행은 보통 받아주질 않습니다. 전세 보증을 서주고 있는 기관에서 먼저 피해 회복을 은행에다 해주기 때문이죠. 나갔던 대출금이라고 하는 게 이미 회수가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또 다른 금액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은행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준 기관들. 이 사건에서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였거든요. 변호인으로서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금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됐을 때 이 피해 회복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사실 의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변호인의 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많은 의뢰인들, 피고인들이 내가 이 금액을 변제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설계하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서 전세대출금을 받게 된 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정을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같은 허위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금만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놀랍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점을 또 알고 계시는 것도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5년 12월 정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사기죄 같은 경우에 징역형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의 10년보다 이제 2배가 상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피해 금액, 즉 편취 금액에 따라서 또 가중 처벌한다라고 하는 조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편취 금액이 5억이 넘느냐, 편취 금액이 50억을 넘느냐에 따라서 그 가중 처벌하는 그런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사기에 가담한다고 하면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생각하시면 되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대출 사기라고 하는 사건들은 지금도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그러한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점에 현혹돼서 범행에 가담한다고 한다면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러한 유사한 어떤 처지에 놓여 계신 분들께서는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